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뭐 수리나 뭐 복구, 뭐 튜닝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CPU, 이 CPU 방열판을 한번 따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상에 보면 뚜따라고 하죠. 제가 뭐 오버클럭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사용되어지지 않는 CPU를 한번 오픈을 한번 시켜서 안에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합니다. 외국 유튜버들 보면 뚜껑 따서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오버클럭 전문으로 하시는 파워 유저 분들 보시면 뚜껑을 따서 이제 안에 기존에 발려 있는 스몰 그리스가 뭐 조금 질이 안 좋다라는 그것 때문에 따서 이제 고사양의 고가의 스몰 그리스를 발라서 오버클럭 할 때 이제 뚜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영상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오버클럭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방열판을 오픈을 시키고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제가 전체 모델을 지금 다 비치를 못했고요. 잘 사용되지 않는 이제 CPU를 얘 두 개는 지금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오픈을 해볼 거예요. 직접 AMD CPU 하나랑 지금 인텔의 이 2160이라는 이 모델 요거를 한번 오픈을 해볼 거고요. 여기는 지금 오픈을 제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예요. 얘는 코어 i3, 코어 i3고 나머지는 이제 뭐 셀러론, 펜티엄 셀러론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E5200도 있고 셀러론 D 모델들. 그리고 i3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E5200 다 인텔 거죠. 인텔 거도 이렇게 오픈을 다 해놨어요. 다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이게 뚜껑을 다 따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어 i3예요. 이게 지금 트랜지스터가 뭐 수십억 개가 들어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 스위치가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한 몇십억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 편집에 올릴 때 대충 구성을 사진으로 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근데 이 뚜껑을 딸 때 이 모델들이 지금은 제가 뭐 요즘에 나오는 뭐 7세대 CPU라든지 뭐 6세대 CPU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전 이제 우리 셀러론 D 5년도에 나온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따면 안 됩니다. 뭐 딸 일도 없겠지만 따게 되면 이 코어가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납땜. 이 방열판 자체에 스몰 그리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한번 열어봤는데 하나는 이제 납땜된 부위가 완전히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쉽게 말해서 이제 코어가 아예 한 3분의 1이 잘려서 나갔죠. 이게 제가 좀 이따가 현미경으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고성능의 현미경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USB 전자현미경으로 해서 이 코어를 한번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정확히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만드는 공정은 제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이게 섬세하게 이렇게 만드는 공정을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거는 뭐 오픈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일단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딸 수 있는 모델과 뚜껑을 따서 선물 그리스를 재도포를 할 수 있는 모델과 그렇게 할 수 없는 모델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요즘 방식이 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 2160이라는 모델인데 뭐 요렇게 지금 안에 선물 그리스를 뚜따를 하면 뚜껑을 따게 되면 선물 그리스를 재도포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 같고요. 그 이전 뭐 셀러론 모델이라든지 뭐 듀얼코어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전 펜티엄 시리즈들은 지금 다 따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오늘은 요 AMD 거 얘도 한 번도 따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열어지는지. 이제 뚜껑을 딸 때 보면 그 영상 자료에 보면 바이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저는 요 BGA
리뷰할 때 쓰는 칩셋을 고정할 수 있는 요 지그를 이용해서 일단 열을 조금 가할 거예요. 이게 한 70도에서 한 100도 정도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표면이 열에 강한 실리콘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을 어느 정도 녹여야 되겠죠. 녹인 다음에 이제 이런 칼을 이용해서 이 기판 쪽으로 칼을 밀게 되면 이게 패턴이 손상돼서 바로 CPU가 사망하겠죠. 이제 이 위쪽, 그러니까 뚜껑 쪽으로 해서 방열판 쪽으로 칼을 약간 든 다음에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너무 많이 밀게 되면 칼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코어가 손상이 되겠죠. 요즘 이제 CPU를 만약에 뚜따를 한다면 오버클럭 때문에 열을 조금 가하게 되면 쉽게 이제 잘 떨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지금 잘 옮겨서 한번 따볼 건데요. 그래서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히팅 어느 정도 열을 가하면서 이렇게 칼을 살 밀어서 제가 한번 따볼 거예요. 얘는 지금 따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얘는 따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는 따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납땜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AMD는 한 번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좀 옮겨서 제가 촬영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인텔 CPU 중에 E2160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열을 조금 가해야 되기 때문에 열풍기 온도를 한 150도 정도 세팅하면 여기 표면에 닿는 온도가 한 70에서 한 100도 정도. 이렇게 너무 강한 열을 이렇게 주시면 CPU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열풍기 온도를 최대한 세팅한 다음에 열을 가하면서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시면 이제 드라이기나 이런 열풍기를 이용해서 열을 충분히 가한 다음에 오픈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칼날은 도르크 칼날을 단면 칼날을 이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칼날이 너무 그 얇고 좀 이렇게 힘을 주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위로 들면서 있는 실리콘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조금 가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칼날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너무 확 밀어 넣게 되면 안에 이제 그 실제 CPU 코어가 손상을 받겠죠. 살짝 위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녹으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너무 칼날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서 돌리면서 커팅을 살살 해주시면 돼요. 칼날 단면을 최대한 위로 들어 주셔야 돼요. 그 PCB 쪽 CPU 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패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면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이렇게. 칼을 밀어 넣으실 때 힘 조정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밀려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살 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따라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CPU 안에 어떻게 새 있는지 뭐 뚜껑을 따서 안에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본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오버클럭 대상의 CPU라면 이걸 따서 여기에 이제 스몰그리스를 다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좀 고성능의 접착면 열 전도율이 높은 조금 고가의 스몰그리스를 도포하겠죠. 도포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데 다시 본드를 정확히 치부에서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이제 이걸 덮은 다음에 CPU 이제 소켓에다가 바로 CPU 소켓 이게 CG대를 이용해서 누르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루미늄이라든지 철 성분을 붙이는 또는 이제 이런 우리 기판하고 이렇게 냉각 이게 방열판이죠. CPU 방열판을 붙이는 이런 본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본드를 붙이게 되면 이것처럼 철이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끼리도 이제 열에 강하고 얘처럼 완전히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럼 여기에 스몰 그리스를 비싼 스몰 그리스 도파 후에 여기 이제 그 실리콘 처리를 하겠죠. 열에 강한 이제 본드형 실리콘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뚜껑을 잘 덮어서 CPU 소켓에다가 안착을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뭐 오버클럭 한다든지. 근데 뭐 열이 얼마만큼 뭐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해보지 못해서 그거는 오버클럭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죠.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떴으니까 놓고 인텔 거, AMD 거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AMD는 여기 핀이 밑에 있죠. CPU 밑에 있죠. 걔도 지금 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시도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뭐 비슷하겠죠. CPU가 생긴 방식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는지, 안에 코어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저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두껍네요. 방열판 자체가. 저는 컴퓨터를 뭐 판매하거나 조립할 때 예전에는 AMD를 좀 썼었는데 지금은 AMD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CPU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고요. 유저분들이 더 많이 알겠죠. 그래도 동일한 방법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얘는 더 잘 들어가는데요. 인텔 CPU보다는 훨씬 잘 들어가요. 일단 여기까지만 밀어 넣겠습니다. 아니, 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사면 모퉁이를 다이아 같은 방법으로 실리콘이 인텔보다는 조금 싸구려를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그냥 저희 판단이니까. 실리콘이 얼마만큼 받쳐 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 영상 보시고 뭐 사용 중인 컴퓨터를 직접 이렇게 CPU를 빼서 따라 하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희는 그냥 CPU에 대해서 안에 인텔 거랑 AMD 거랑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지금 따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 이전 AMD는 제가 안 열어봐서 모르겠지만 인텔 거랑 거의 흡사하죠. 근데 이게 뭐 코어가 조금 더 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칼라를 너무 많이 밀어놨어요. 지금 얘는 지금 CPU를 못 쓸 것 같네요. 이건 뭐 납땜해서 붙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칩 저항이나 콘덴서 같은데 SMD 방식이죠. 이게 지금 하나가 밀려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칼날이 밀었을 때 여기까지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더 밀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CPU라서 그냥 편하게 땄습니다. 여기까지. 반대쪽은 더 조금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코어 안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 셀러론 CPU를 현미경을 통해서 안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납땜할 때 쓰는 현미경은 실체 현미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 USB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전에 따놓은 CPU. 자, 이전에 그 셀러론이죠. 셀러론 D 이 CPU가 납땜이 되어 있었죠. 얘는 코어 자체가 방열판과 납땜이 되어 있는 모델이었는데, 얘를 지금 현미경으로 지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눈으로는 전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엄청나게 이게 엄청나게 미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요즘 어차피 이런 코어가 부러졌기 때문에 얘를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되겠죠. 어차피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일반 이런 이제 중국산 현미경이 제가 하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최대 500배, 이게 500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안에 뭐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안착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전혀 불가능하겠네요. 뭐 큰 재미는 없네요. 좀 낮은 배율로. 이게 뭐 실리콘이 유리 섬유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제가 그냥 보면 어떤 광석 물질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실리콘 유리 섬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수십 층 뭐 형식으로, 수십 층이 아니라 뭐 수억 층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트랜지스터가 여기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러진 단면입니다. 여기가 부러진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어, 분리되어 있는 코어의 표면이에요. 좀 안타까운데, 이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현미경은 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유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별로 볼 건 없죠. 이게 이제 뭐 트랜지스가 여기 실장이 70억 개인가? 뭐 제온 CPU 서버급에 들어가는 게 지금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영상 편집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간단한 자료를 올리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크기 안에. 이 크기도 아닌 이 방열판, 이 크기도 아닌 요 안에, 요 사이즈 안에, 물론 뭐 좀 더 큰 모델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처음 여러분 AMD CPU죠. 얘는 AMD CPU랑 이게 AMD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텔 2160 인텔 CPU, 이렇게 뚜껑을 따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섬세하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안에 우리 트랜지스터가 내장되어 있는, 수십억 개가 내장되어 있는 이 코어 회로도 간단하게 현미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봐서는 뭐 별로 와 이래 할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고가의 현미경으로 보면 좀 보이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안에 메인보드 역할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작은 칩셋 하나에 뭐든지 뭐 다 될 수도 있겠죠. 컴퓨터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AMD는 아쉽게도 제가 이
이 안에 있는 이제 소자들 위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인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인텔은 그 대신 이제 바닥에 이렇게 칩 저항이라든지 콘덴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AMD는 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실장을 하게 되면 안착이 안 되겠죠, CPU가. 그래서 이 방열판 안쪽에 상단 쪽에 이렇게 칩 저항이라든지 콘덴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딸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칼날이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더 밀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떨어지니까.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만 떨어지면 패턴만 손상이 없으면 납땜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이 CPU 인텔 거랑 간단한, 뭐 요즘에 나오는 CPU는 없지만 간단하게 AMD 모델, 그 다음에 인텔 모델 중에서도 뚜따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이제 납땜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CPU 모델들도 있고, 요즘 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요즘 이제 뭐 6세대, 7세대, 뭐 5세대부터 해서 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버클릭할 때 이 부분을 긁어내고 그 좀 더 이제 고성능의 선멀 그리스를 도포 후에 이렇게 이제 듣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가 답니다. 그래서 이 CPU는 저희가 뭐 사용되어지지 않을 CPU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뚜껑을 다 따봤던 거고요. 뭐 사용되어지는 CPU를 이렇게 혹시 열어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 눈으로 그냥 얘기 듣는 것보다 한번 다 열어보는 것도 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AMD CPU도 포함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뭐 혹시 뭐 요건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금일 CPU 뚜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수월하게 따질 수는 있어요. 금일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